오늘은요, 시간에서 SM이 원칙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SM을 가지고 나왔어요. 6.98%. SM 6.98%의 누적 수익이 45.18이다. 이게 이제 어제 방송에 가지고 나왔던 그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에 장중에 5%푹 밀려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은 장중에 들여다보면서 적절하게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되면 편입을 할까? 혹은 돌려질 때에 망치형의 기준이 되면 편입을 할까? 이런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좀 미약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기준만 교육을 해드렸죠. 자, 시가총액 이제 막 1조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하루에 많이 나올 때 1,000억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거래대금이 밋밋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급성이 제한적입니다. 너무 많이 물량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매도할 곳이 없습니다. 5%씩 밀려 내려가는데 매수가 제한적이에요. 매수가. 그러다 보니까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투매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물량을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비율 정도만 가져가는데 그럼 왜 이런 종목을 꼭 매수해야 되느냐? 이런 종목이 아니죠.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의 이제 흐름까지 연출이 됐고요. 거기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10%를 넘게, 쌍끌이 매수가 10% 넘게 들어왔다는 부분, 그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죠.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 20일 기준이네요. 20일 거부터 나오네요. 20일 야간 23시 38분 기준에. 이 기준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전략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SM 450만 주 이렇게. 지금 기준 내일 기준에서는 500만 주입니다. SM 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SM의 기준에서. 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리고 소문이 나 있죠. 시간에서는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45,000원으로 끝났어요. 7% 수준. 결론적으로 내일 소문 나 있었으니까 동시효과에 얼마? 1%. 이거 조금 있다가 아난티 할 때 교육 다 잡아드릴 겁니다. 1%, 5만 주가 최소 5만 주가 동시효과에 체결돼야 되는데 아마도 그 이상 체결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준은 9시 2분까지 5%, 25만 주. 9시 2분까지 25만 주가 체결이 되고 양봉이 나와 있어야 돼요. 양봉. 9시 10분까지는 얼마? 50만 주 이상 체결되고 양봉. 근데 거래량은 아마도 9시 반까지 충족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100만 주 이상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이제 양봉으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냐, 아니면 양봉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왔다 꼬리를 달 것이냐. 결론은 윤정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윤정도가 여기서 내일 대박 날 겁니다. 그런데 매집했던 10% 매집했던 쪽이 240만 주 갖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 나눠서. 그럼 240만 주 갖고 있던 쪽이 내일 기회다 해가지고 차익 실현 막 던지면요. 거래량이 막 500만 주가 아니라 1000만 주 터지는데 거기서 차익 실현 막 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LG화학이 70만 주대 거래량인데 35만 주 수준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절반에. 마찬가지예요. 내일 기준에 다 털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장중 기준에 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창구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는지, 그 거래량이 월등하게 실리면서 움직임을 주는지, 이들은 차익 실현하는데 다른 쪽에 매수를 해주는지, 프로그램 쪽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모든 것을 놓고 봐야 돼요. 다만 세 가지죠. 어떤 거? 첫 번째 기준에 거래량이 일단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변동성이 나오려면. 두 번째 캔들입니다. 캔들이 빨가냐 파라냐, 양봉이냐 음봉이냐, 거기에 꼬리를 다냐 안 다냐. 요 기준이죠. 세 번째는요. 이평선의 추이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이평선의 추이는 꺾여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을 맞춰놓고 보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한적이다. 성장성은요. 성장성이 뛰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 SM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요거 SM이 아니라 SM이죠. 제가 잘못 써놓은 거예요. 어찌됐건 5분봉 거래량 기준에 어제 기준에 5분봉에 3만 주. 그러고 나서 42,900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해라. 그렇게 하면 추가 편입 가능하고 일봉 예배 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자, MMM 한번 합시다. MMM. 영문으로도 좋고요. M.
한글로도 좋고요. 영문으로도 좋고요. MMM 한번 갑시다. HMM하고 비슷한데? 예? 한꺼번에 다 갈까 그러면 HMM, MMM, MMM 다 갈까요? 빨리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출석 체크 해가지고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놓고 보실 때 내일 기준에서 전략이 새롭게 이런 식으로 장중에 이런 식으로 5월 25일 날 13시 37분에 장중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안 나오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료 막 고가 400만 원, 월 400만 원 지금 이벤트 기간에 2+1 가입할 수 없잖아. 6+6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죠? 힘드시죠? 그러시면은 이러한 전략을 내일 장중에 또 받아내셔야죠. 그럼 윤정두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이시냐에 따라서 가장 능동적인 방에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겠죠. 어제처럼 어떻게? 자, HMM이요. 현재요. 6.61%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거래량이 92만 2천 주고요. 거래대금이 38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2천억엔 못 미치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 거래량 500만 주가 넘겨져야 돼요. 그래 2천억이 넘겨지는데 그것에 못 미치지만 추세의 범위의 기준, 추세의 범위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세 매매 기준이라는 것을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린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여기서 추세 매매 기준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어제 기준에 거래대금이 2천억 원에 못 미치긴 합니다만 장중 기준에 1시 37분에 384억 원. 그럼 개별 매매 기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제한적인 물량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앞전에서부터 그 이전에서부터 누적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 버겁다. 나는 수익 충분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데 매직 계산기를 활용하십시오. 고점 대비 1.5% 조정받거나 3%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밀렸어요. 어제 기준. 만약에 오늘 밀려서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럼 되돌림의 구간에서는 우산형의 기준도 볼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새롭게 편입하는 기준, 고점을 넘기는 기준까지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 아난티 교육할 때 세부적인 교육 자료를 보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들. 고가 대비 3분의 1, 2분의 1 조정 시 그 내용들. SM은 사실은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매집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집의 내용도 교육받고 내일 이 자료를 들여다보실 수 있고 또 이런 매집 계산기를 내일 기준에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HMM 빨리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우와우 오늘 89분 들어와 계시네요. 응?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뭐 스타트 좋아 91명 들어와 계셔. 자 HMM 엄지척도 막 넣어주시고 엄지척 유튜브에서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에 HMM 좋아요 HMM 그리고 이건 SM이죠 SM MMM SM HMM SM HMM도 해드릴 거예요 교육. 그래서 SM의 기준에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카톡방에도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올려주시면 자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거래량 교육 자료 있죠. 거래량 교육 자료하고 이 뒷부분에 뭐가 나올 거냐면요.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거래량 말고 매집의 자료부터 먼저 준비하셨다가 HM, 또 MMM, SM 많이 넣어주시는 카톡방에 다 넣어주세요. 싹 다 넣어주시고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19,100명이 지금 어떻게 구독 알람 신청을 하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독 신청 빨리 하십시오.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매집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매집 자료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SM의 어제 동영상 전략 있죠? 그거 우리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다 올려드리세요. 문자 사인까지 올려드리세요. 결론적으로 이 SM은 그냥 시간에서 급등 나오면서 내일 기준에 예약이 돼 있는 상태야.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차익 실현하고 싶다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 밀릴 때 50%씩 2번 분할 매도하면 돼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변동성 거래에 대한 차익 실현의 범위. 그거는 자료가 17페이지가 따로 있어. 지금 매집부터 볼 거예요. 매집 계산기하고 매집. 요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6% 기준이니까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또 눌릴 때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이걸 체계적으로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요. 지금 보는 거는 어떤 부분? 자,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셔도 어떤 차트예요? 올려드렸던 차트. 언제?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매집 계산기도 올려드리고 매집에 대한 창구의 범위도 다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결론적으로 2부 시간에는 저 창구를 다시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1부 시간에 너무 급하게 방송 온 걸 준비해 가서 제가 순서를 다 제대로 못 넣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올려드린 화면,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장중의 기준입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우리가 원래 SM을 편입하고 있던 종목이니까, 들어가고 있던 종목이니까 어제 또 들어갔죠. 어제 그래도 거래가 일부 실려줬거든. 5MA, 20MA 거래량이라고 그랬어요. 5MA, 20MA.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거래일, 20거래일. 5거래일과 이게 이동평균이에요. 단순 이동평균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이동평균. 5개 캔들의 이동평균. 일봉이면 5거래일이 되겠죠. 주봉이면요. 5주 거래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평선의 기준입니다. 그 이평선의 평균치를 넘기는 거래량들이 나올 때 분봉에서 똑같아요. 5MA, 20MA 5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의 평균을 넘기는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세 강화의 범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전에 이 41,000원대 기준의 편입이 가능했고 그러면 이 41,000원대 기준, 4만 원 기준의 편입이 가능했다면 결론적으로는 와우. 오늘 시간에서 46,450원까지. 종가는 45,000원으로 끝났습니다. 대박이죠. 그런 기준점을 장중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카카오톡에. 지금 카카오톡 들어오셔야 돼. 제가 지금 카카오톡 깜빡하고 안 잠갔어요. 안 잠갔으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광고하는 친구들 법적 조치를 막 하고 그 업체를 폐쇄시키니까 이제 잘 못 들어오더라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보셨고 차트 지금 이거 보신 거고 그다음에 이 안의 내용 이게 뭐예요? 매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집에 대한 내용.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당장 준비를 못 하니까 2부 시간 11시 또 10시 박승영재 TV, 22시에 박승영재 TV와 23시에 온라인 교육에서는 제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뭐를? 여기를 지금 작업하실 때 이 날짜라는 거예요. 이 날짜를 2021년 5월 7일로 잡으면 돼요. 이번 달이 이번 달.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잡으시면 돼요. 뭐 오늘 것까지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추정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요. 244만 주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또 상당히 매수를 합니다. 사모펀드도 상당히 매수를 합니다. 투신도 매수를 합니다. 기관은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쌍끌이 매수가 드물어요. 요즘 장에. 쌍끌이 매수.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호텔신라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미끄러졌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대한항공 이런 쪽이 전부 쌍끌이 매수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쌍끌이 매수. 결론은 쌍끌이 매수의 기준이 잡히고 240만 주의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이 기준이 주식수가 몇 주? 2,340만 주. 그러면 얼마? 10%가 넘게 매집이 됐다. 이거를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무슨 말씀하죠? 잘 갖다 붙이네. 유튜브에서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잘 갖다 붙이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정확히 2021년 5월 7일 어제 방송 화면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5월 25일 것까지.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잘못 나와 있죠. 11월 작년 11월부터니까 단가가 달라요. 어찌됐건 간에 그 평균 단가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0% 매집했을 때 이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다시 이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10% 이상 매집이 됐을 때 50% 이상을 들어 올려놔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규 상장주 중에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요. 주가가 월요일, 화요일 급락을 하면서 다시 1,000억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1,000억 미만으로. 상장할 때부터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매매 사인을 드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의 방에만 16,000명 계신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들어가면 160억이에요.
160억 들어가 버리면 100만 원씩 들어가면 얼마예요? 16% 지분율 형성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유료방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유료방에 400만 원짜리 VVIP 방은 지금 130분 이상. 그리고 문자방, 직장인 문자방은 지금 신규 가입을 지금 차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만기 되신 분들 좀 나가시고 해서 90명 이상. 합쳐서 220명이란 말이에요. 약 200명. 그 유료방에 200명의 분들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얼마예요? 와, 200억입니다. 그죠? 200억이에요. 그러면 그 200억을 가지고 20%를 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 만 원짜리 종목에 만 원짜리 종목을 지분을 20%, 10%를 막 샀다. 20% 필요 없어. 10%를 샀다. SM을 지금 뭐 시가총액 1000억, 1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1000억까지 매수한 건 아닌데 10%니까 그냥 1000억으로 샀고요. SM을 5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2340만 주짜리 종목을 244만 주를 샀다고 치면 주가가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요? 당연히 올라옵니다. 밑에서 막 위로 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물량을 살려면 가만히 밑에다 놓고 만 원에 손 벌리고 자, 나 1000만 주만 주세요. 1000억 원어치 내가 살 테니까 만 원에 1000만 주 주세요. 누가 만 원에 1000만 주 던져줘요? 안 던져주잖아. 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거 사버리고 그럼 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대형주 같은 경우도 그냥 위로 빵 사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100만 주 사야 되는데 HMN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막 300만 주씩도 들어오죠. 오늘 두산중공업 200만 주 정도 들어왔죠. 응? 그러면 200만 주 사야 되는데 그냥 15,000원, 16,000원, 16,000원에다가 100만 주 딱 넣어놓으면은 누가 거기다 물량 막 던져줘요? 야, 고마워, 그럼 막 던져줘? 아니잖아. 거기다 100만 주를 놔버리면 막 위에 물량 다 잡아가겠죠. 혹은 내가 막 5만 주, 10만 주 사버리면 막 주가 올라가겠죠. 그 기준이 내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가 나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결국은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 평균 단가는 이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놓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2.5에서 5%는 상관이 없음, 뭐 이 정도, 20에서 30%. 그리고 5에서 10%는 30에서 50%를 들어 올려놔야만. 그러니까 HMN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단가 기준 잡으면 목표 주가 사실은 45,000원. 네? 45,000원. 근데 주가는 더 위에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매집한 쪽 대비 그들의 목표 주가 대비,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그들이 45,000원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해도 차익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실적도 좋고 하니까 더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요. 언제든 변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SM도 마찬가지로. 그 SM을 그렇게 따졌더니 22시에 그 매집 단가 정확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따져드렸더니 얼마? 매집의 목표 주가가 55,000원이더라. 55,000원이더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대략 예를 들면은 39,000원이 넘는다는 거야. 매수 평균 단가가. 매수 평균 단가가 이번 달에 10% 매수할 때 매집 평균 단가가 39,000원. 그러면 이게 18,500원인가요? 그죠? 19,500원인가? 어찌됐건. 38,000원? 그럼 38,000원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HTS상에서. 지금 막 식은땀이나 식은땀이 왜? 자료를 급하게 방송을 가지고 나가려고 시간에서 변동이 나와서 그 자료를 못 넣어드려서 그걸 보면 더 명확할 텐데. 그래서 그 평균 단가 대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게 언제? 2007년도 윤정두 도서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이 내용이 뭐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란 얘기예요. 이때는 몇 종목? 265개 종목. 1조 이상짜리. 지금 현재 260개가 넘어요. 2007년도에는 130개였어요. 지금 SM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거래량이 뭐 1000만 주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응? 내일 얼마나 터질지 봐야 되는데 500만 주만 터져도 시초가 대비해서 500만 주만 터져도 시초가 대비 최소 7%에서 10%까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게 변동성 매매라는 거예요. 변동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거.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최대한 터졌을 때 지금 매수한 240만 주를 털고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예전에 뭐 LG전자처럼 1억 6,360만 주짜리 종목에 LG전자 얼마 910만 주 매수 들어오죠. 그럼 그게 5.5%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7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 7천억 원이 한 방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잖아. 그래서 신뢰도가 그쪽이 더 높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 매집에 대한 신뢰도가. SM의 경우는 매집이 10% 이상 돼 있지만 매수 평균 단가 감안을 하면은 지금 한 800억, 900억 정도 매수한 겁니다. 그 800억, 900억을 뭐 하루에 나갈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고 이 부분의 흐름을 지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일 차익 실현할 것이냐 요거만 장중에 잘 캐치하면 된다.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할 때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될 수 있고 추세에 대한 목표 주가도 될 수 있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다 보셔야 돼요.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의 기준이 뭐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지수 견인 가능 업종 대표주를 설정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코스닥 61개 포함해서 263개 종목이 있으니 언제 기준이 이게 4월달 기준입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자. 시장 주도주는 9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상승 랠리가 나온다. 시장이 주도주는 지수에 영향이 있는 쪽은. 그리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1.5에서 2.5배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10배 이상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시장 대비. 예전에 조선주 같은 경우 시장이 300% 올라올 때 현대중공업이 33배 올랐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 10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2008년 바닥 찍고 2011년까지 150% 올라올 때 그때 LG화학, 롯데케미칼, 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13배에서 15배. 시장 대비해서는 10배. 그게 주도력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 업종을 설정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 업종을 여전히 버겁긴 하지만 IT, 자동차, 오늘 두들겨 맞은 LG화학, KB금융까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가총액과 업종 전체적인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상장 주식수와 시가총액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는 하기 싫고 윤정도도 맨날 빨리빨리 막 뭐라고 떠드는데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VVIP 분들한테만 장중에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그분들은 맨날 그냥 수익이 이따만큼 나서 HMM 300% 수익 났어요. 와 HM은 대박이에요. 와 SM도 시간에서 날라갔네. 야 호텔 신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한항공 초대박이네.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자료만 드리고 제대로 교육 안 해드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9시간에 110만 원짜리 강의인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만. 증권사 가면요 1시간에 200만 원씩 받고 10시간 타임을 잡아서 해드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기준에서라도 차분히 듣고 그게 안 되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 윤정도 그래. 머슴 역할 해줘. 응? 내가 SM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또 HMM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살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윤정도 네가 딱딱 매수 얼마 매도 얼마 딱딱딱 잡아주면 고점 차익 실현하고 HMM 49,000원 차익 실현하고 42,000원부터 다시 잡았다면 얼마에 7,000원 갭 차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0주 갖고 있었으면 7천만 원. 1,000주 갖고 있었으면 700만 원. 그 차이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멘토의 역할이에요. 결론적으로 SM의 경우도 상장 주식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방송 나와서 자 SM이 몇 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윤종처럼 삼성전자 주식수, 하이닉스 주식수, LG전자 주식수, LG화학 주식수, HMM 주식수, 대한항공 주식수 말하는 종목마다 그 주식수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외워야 돼요. 2,300개 종목 다 몰라도 됩니다. 제주항공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종목, 단기 종목이라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주식수가 헷갈리면 시가총액이라도 1조 미만인지 1조 이상인지. SM은 어떻게 된다? 주식수가 2,340만. 4만 원대 초반만 조금만 넘겨도 1조가 딱 되는 거예요. 어제 종가 기준에 1조 딱 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보자. 그리고 더 넘겨야 돼요. 수급 주체 세력들의 매매 동향. 와, 큰형이 샀어요. 그런 거 말고. 소형주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근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느냐의 기준에서 대부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들이 계속 사는데 주가 올라가면 동학개미 힘이라고 떠들고
주가 떨어지면 개인이 많이 산다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은 외국인 지분 자체가 벌써 이미 하이닉스는 49% 이상, 삼성전자는요 54% 이상. 개인들 지분은요 삼성전자는 10%, 하이닉스는요 7%. 그뿐이 안 돼요. 벌써 이제 뭐 매집이랄 것도 없이 유통 물량이 개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제한적이고 개인들이 주가를 움직이기는 제한적이래요. SM의 경우도 상장주 주식가 중요를 알고 지금 10%나 매집해서 이걸 아니까 시간에 이렇게 상한가 막 진입하고 이런 흐름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4만 원 미만에서부터 다 사갖고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도 세력의 매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또 창구 동향까지도. 창구 바꾸고 매도하고 그런 건 뭐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체 세력의 편입 지분율하고 편입 단가를 알아야죠. 예전에는요 전부 추정치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대략 이렇게 됐으니까 엑셀 작업해가지고 대략 평균치가 이만큼 되겠구나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지금은요 하루의 거래대금과 창구별 평균 단가가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HTS 현재가에 다 나옵니다. 현재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된 주식 가격 HMM 같은 경우 오늘 거래된 가격이 49,500원대예요. 종가는요 49,400원 수준. 그런 게 전부 나온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겠으면 윤정도를 시켜야지. 이도 저도 모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뭘 사. 결론은 뭐야. 뭘 사란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자산을 그냥 한강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왕창 손실 나면 그때 돼서 윤정도 찾아와서 아우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대표님 말씀 맞아요. 옆집에 갔더니요. 그냥 묻지 마. 이거 왜 사요? 그러면 네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런 거 해주지 말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만 뭐라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는 조금씩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사실상 결실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익 낼 건 수익 내시고 같이 가서 수익 낼 건 수익 내시고 지금 전화번호 있잖아. 전화하시면 되잖아. 수익 내시고 그러고 나서 전략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매매도 하시고. 저희도 유료 고객분들이 그러세요. 30대 분부터 계시거든요. 30대에서부터. 그분들이 스스로 매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되세요. 얼마 전에 이제 노계 선생님 연세가 93이신데 만기가 돼서 이제 인사하고 5월 20일 날 만기 기준에 이제 독립을 하셨죠. 많은 분들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패턴은 어떻다? 주력주가 너무 눌려 있으니 주력주가 움직이면 다시 오겠다. 어차피 주력주 움직여도 내 대처를 잘 못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기준 잡아달라고 하겠다. 두 번째는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처럼 교육을 배워서 스스로 매매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독립해서 한번 또 해보시는 거죠. 나 혼자 매매 못해. 세 번째는요. 나 못 견디겠어. 뭐 이렇게 답답해. 원금이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부 손실이 나 있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일부 손실 나 있더라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자신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SM 같은 종목들 나중에 돼서 일부 자금 넣어서 수익 낼 수 있잖아요. HMM 얼마든지 또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버거우신 경우들. 근데 34년 주식하고 22년 동안 여러분들을 이렇게 봐온 결과로는요. 힘드시면 같이 가셔야 돼요. 만기 되신 분들도 연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매매가 원활해질 때 이런 자료들 다 모아놓으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이거 다 9시간에 110만 원짜리 강의 9시간짜리 5개 있잖아. 그걸 다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상승장에서는 10% 이상의 프리미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HMM 같은 경우가 매수 평단이 그들의 매수 평단이 5% 수준의 매집을 했을 때 그러니까 1,700만 주 이상 매수했을 때 주식 수가 지금 뭐 3억 4,500만 주도 늘어났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작을 때 어찌됐건 5% 수준 1,700만 주대 매수를 했을 때 매수 평균 단가가 3월 달에 2만 원 수준이었어요. 3월 달에. 그럼 목표 주가가 얼마입니까? 5%니까 높게 잡으면 낮게 잡으면 26,000원이고 높게 잡으면 3만 원이죠. 왜? 30에서 50%니까. 목표 주가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 당시 주가가 26,0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25,000원, 6,000원.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 주가까지 그들의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이 정도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가지 못해. 그들도 손절이란 말이야. 나보다 더 큰 손절이야 그러면.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목표 설정 범위가 대략 뭐 예를 들면 4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계산해서 올려드렸던 4월 19일 같은 경우가 얼마였어요? 3만 6천 원대 기준이었죠. 3만 6천 얼마. 근데 현재가가 종가 기준이 3만 4천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높죠. 현재 주가가. 얼마든지 물량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상승장의 기준에서는 10% 수준 이상의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 그럼 평균 단가 대비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럼 그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줄까? 10%.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20% 올라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평균 단가 대비 20%면. 그러면 20% 대비해서 밀릴 가능성을 두고 그게 분할 매수한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경력도 없는 사람들 방송 나서 물타기. 아우 제가 볼 땐 좀 천해 보여요. 물타기라는 표현이. 처음부터 나는 분할 매수하기로 해서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M 같은 경우는 평균 편입 단가의 50% 범위를 잡으면 그게 4만 5천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4만 5천 원 대비해서 더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는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막 60% 70% 돼요. 너무 높아. 그러니까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옆에서 뭐 실적 좋네 다 좋은데 매집 단가 대비 너무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7천 원부터 막 사자 오를 때 샀어야지. 어찌됐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차익 실현을 크게 3번 했기 때문에 크게 3번 하고 밑에 잡았기 때문에 그럼 SM은 어떻게 돼?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만 원대 후반이 평균 단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 잡으면 4만 원대 초반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기준에 딱 잡기 좋은 상승장 기준에서의 편입 구간입니다. 이거는 장이 상승하든 뭐 개별 종목이 상승하든 특히 뭐 장은 지금 하락이 아니에요. 고점 랠리지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 프리미엄을 내일 기준에서는 20% 매수 평균 단가 대비 20% 30%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리미엄을 더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 깨지면은 물 타야지. 그게 아니지. 처음부터 분할 매수 들어와서 야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 거야. 매수를 하는데 밀릴 가능성도 있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그럼 밑에서 추가 편입해야지. 2번 나눌까 3번 나눌까 이 고민. 내가 매수했는데 더 올라가요. 그럼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차익 실현하나? 더 올라가는데 내일 기준에 오늘은 이슈 때문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지만 내일 기준에 누군가가 매수를 막 해줘. 누군가가.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매집이 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데 그걸 왜 억지로 차익 실현합니까? 뭐 꼬리가 길게 달린다든가 그런 기준을 잡아야죠. 결론적으로 내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더 세. 이거 봐라. 근데 센데 보니까 외국 기관이 들어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산 게 4만 원인데 바로 4만 100원에 뭐 삽니까? 아니지. 계속 그 자리에서 누르고 사면은 며칠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4만 원에 샀는데 바로 움직여? 아니죠. 3에서 5%.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 지금 그 자료를 다 오픈해 드릴 수는 없잖아. 엑기스만 몇 개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상승장의 10% 프리미엄이라면 횡보장에서는 변동성이 최소 10% 이상인 종목의 매집주를 본다는 거야. 그냥 계속 아름아름 매집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럼 장기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집이 끝나고 변동성이 나올 때. 그다음에 하락장에서 흔들기를 극복해야 된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장의 영향으로 막 깨져 내려가는 거예요. 과도하게. 누구처럼? LG와 수급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떠나서 대주주 물량 또 외국인 지분율, 기관 지분율 감안했을 때 개인들이 만질 종목은 아니거든. 근데 지금 단기 이슈로 너무 강하게 꽝 치고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과도한 권역에서 기술적 반발력이 나올 때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길게 해드린 적이 드물어요. 응? 왜? 이거 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 또 있고요. 결론적으로 손바뀜으로는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국투자증권이 HMM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4만 원 초반. 4만 원 뭐 그 수준에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동반적으로 차익 실현했는데 다시 되샀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JP 모간하고 모건 스탠리가 무지하게 팔았어요. 4만 원대 중반 이후에
막 5만 원 치고 갈 때 무지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1,700만 주대에서 1,100만 주대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때 그래도 일부라도 잡아주고 종가를 잡아주는 거는 한투와 UBS 손바뀜이 나왔다. 계속. 그러고 나서 지금은 다시 JP 모건 스탠리가 아주 강하게 모건 스탠리한테 들어오고 있죠. 그들이 매수할 때는 또 UBS나 한투가 일부 매도를 하고. 그런 손바뀜의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매집주의 악재는 기회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시적인 악재가 나왔어. 그건 기회죠. 오늘 같은 5% 어떤 악재든 뭐 수급 논리든 밀려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는 게 아니라 지들 평균 단가 대비 이렇게 밀렸는데 매집한 쪽은 매도를 안 했는데 이거 봐라. 거기에 또 꼬리 달고 돌려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SM을 문자 사인을 안 들었느냐? 정 의원님들 기준. 아니 오늘 두산중공업 15,000원 목표주가 15,500원 목표주가 훌쩍 넘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5,000원 초반 행량 매수 그렇게 해서 16,000원대까지 올라버리고 오래간만에 금호 석유가 가격 반발력이 세게 좀 나와주고 호텔신라 오늘 막 그냥 개장초부터 매주 막 들어오면서 주가들 올리고 어떻게 그런 거 다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밀려서 좋게 표현하면은 매물이 없이 밀린 거라 쉽게 돌립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환급성이 없으니까 비중을 막 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일 이 녀석들의 수급 보면서 내일 한번 대처해보죠. 근데 오늘 매도한 것도 거의 없었어요. 손바뀜만 있었지. 그래서 악재 요인이나 비이성적인 조정은 기회다. 매집주의 경우에. 누군가가 매집을 해놓고 있는데 그들이 손절하지 않는 한. 투자 전략에 명확한 기본이 있어야 되는 기본. 기준이 아니라 기본. 전략 기준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이제 우리 뭐 HMM의 예제를 많이 드리죠. 원체 뭐 7,000원, 8,000원부터 또 비중 막 20%씩 꽉꽉 채워서 2만 원 전후부터 또 3만 원 전후에 또 4만 원 전후에 희한하게도 차익 실현하고 나면 쭉 밀려 밑에서 근데 희한한 게 아니잖아. 방금 말씀드린 손바뀜의 흐름이 있었고 외국인 지분이 1,700만 주대에서 단기적으로 1,100만 주까지 밀려 내려오고 그럼 꼬리 달릴 때마다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돌리면 또 따라붙고 그렇게 해서 HMM은 지금 손바뀐 기준에 4%대 또 지분까지 넘겨놨어요. 오늘 또 90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4%는 채 안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놓고 본다는 거죠.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 SM 같은 종목군들의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5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는 게 10%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이 진행됐다는 게 그게 우연찮게 어제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 아니라 2007년 자료부터 있다. 매집 한번 갑시다. 매직이 아니라 매집 얼른. 왜냐면 자료 드리려고 그래요. 매집 조금 전에 본 매집주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거기다가 2007년도 도서가 41페이지짜리 도서예요. 그게 전체 도서에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해놨거든요. 그 자료 주세요. 빨리 매집 빨리 매집 자료 주세요. 채팅방에 매집 저 물 좀 마시게. 지금 벌써 8시 다 돼갑니다. 9시 그러니까 8시 반까지 방송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저도 원고 준비하고 또 10시 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빨리 매집 채팅방 유튜브 또 유튜브에 엄지척이 지금 접속 인원이 136명, 138명, 14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럼 70%면은 100개 정도 나와야죠. 엄지척이 37개야. 실효회는 벌써 2개야. 오늘 좀 세게 얘기했나 윤정도가? 실효회가 벌써 2개야. 빨리. 엄지척 좋아요. 엄지척 유튜브에서 그리고 카톡방에 카톡방 기준에서 매집 자료 주세요. 매집 자료 주세요. 해서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또 출석 체크하는 모습 보여지면 저희가 아주 강도 있게 드릴 겁니다. 뭐를? 자료를 드릴 겁니다. 어떤 자료를요? 조금 전에 공부하신 요 자료들. 어떤 자료? 요 자료. 요 내용. 그리고 어떤 내용? 요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 41페이지짜리 도서 전체 도서에서 41페이지만 빼놓은 거예요. 이 뒷부분은 2007년 당시에 삼성중공, 조선주, 또 동국제강, 철강주, 또 삼성테크인, IT 이런 종목군들의
매집, 그리고 매집 이후의 흐름, 그리고 목표주가를 넘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예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로 다 도서니까 읽어만 보셔도 나오는. 매집 다 올리셨어요? 좋아요는 48개로 훅 올라와서 땡큐. 제 핸드폰 죄송한데 저쪽에 있는데 좀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보면서 카톡방에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 매집. 그렇게 하고 종목군들 쭉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니까 이게 되게 좋네. 본방에서는 이런 거 안 되잖아. 케이블 TV에서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매집에 되어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관련된, 매집에 관련된 자료 2가지 올려드리고, 또 링크 올려드리고, 아시겠죠? 또 SM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SM의 월봉인데요.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된 기준에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걸 가장 우리가 들여다보는 기준점이 되고요. 내일 과연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이 이것이 앞전 부분에 있었던 공매도나 대차 물량에 대한 상환이냐, 아니면 신규 매수냐,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줄 거냐, 아니면 이게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아니면 내일 차익 실현으로 나갈 거냐. 차익 실현 나가는 쪽이 동일한 창고의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다른 쪽 차익 실현이 손바뀌면 나오는 거냐. 이걸 전부 윤정도가 정리를 해서 보고 장중에 전략 올려드리고. 근데 전략을 녹화하는 사이에 20분 정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사이에 주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밑에 지금 자막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윤정도랑 함께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주봉의 기준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급격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거래량이 빵 터져 있을 텐데 어제의 기준이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래량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일 거래량이 빵 터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 윤정도가 거짓부렁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나와봐야 1,000억이었어요. 거래대금 수준의 1,000억 수준. 1,000억 수준. 그렇게 되면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안 나와요, 사실. 조금 이따 단기 공략 쪽 분봉 보시겠지만은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면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온다는 거야.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오면 변동성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장중에 변동이 나오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세 매매, 대형주에서의 추세 매매, 이런 기준뿐이 안 됩니다. 정성 매매. 여기는요, 이제 내일이면 거래대금이 빵 치고 올라가겠죠. 그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느냐, 계속 불이 붙느냐. 이거 뭐야?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분쟁을 해? 지분 경쟁을 해? 분쟁이라보다 경쟁을 해? SM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참여하려고 해?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내일 또 들여다봐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들여다봐요.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기준에 이걸 말씀드렸죠. 변형, 샛별형의 기준. 이거 SM에서 변형, 샛별형 교육을 해드렸다. 변형, 샛별형. 어제 샛별형 교육. 자, 샛별형 교육 링크를 또 올려드리세요. 어제 야간에 팍스, 그 다음에 어제 7시에 해드린 샛별형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렸죠. 그 교육을 잡고 거래량이 5MA, 20MA 터지는 시점에 일본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여기가 얼마야? 33,000원. 와, 한 달 만에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1조까지 올라온 종목에서의 수익. 대박이죠.